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에는 음식점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카페 가서 테이크아웃 하는데도 방문 기록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휴대폰 켜서 QR코드 찍는 게 좀 번거로워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명단 작성한 전화번호나 이름이 그 다음 쓰는 사람한테도 그대로 공개되니까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방문 기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공간적인 제약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지침이 모두 제대로 지켜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작성된 명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이 명부는 4주가 지나면 폐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기재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두 삭제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명단 꼭 잘 관리하시고 4주 후에는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기계치여가지고 이 QR코드 찍는 게 좀 더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동선이 다 관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네, QR코드 형식의 전자출입 명부의 경우에는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사용하고 또 이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서버나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등에 나눠서 보관하다가 만약에 질병관리본부가 이 정보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두 기관의 정보를 결합하여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삭제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술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정보가 폐기되는지 정보 제공자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폐기 여부가 공개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하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 범죄나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번호를 보고 정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번호를 따는 대신에 이 번호를 그냥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도 이 사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